반갑습니다. 니콘 카메라와 사진을 즐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니콘스쿨의 온라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될 작가 김철 인사드립니다. 건강히들 잘 지내고 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이제 5월 달부터는요, 이번 강의부터는 조금 시스템을 조금 바꿔서 그동안 이제 니콘 스쿨을 통해서 작가님들께 인사드렸던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많이 호응도도 좋으셨고 꼭 필요하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을 추려가지고요. 다시 우리 입문하시는 분들 마찬가지 또 중상급 레벨에 계시는 작가님들 이렇게 강의 주제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레벨을 좀 분리해서 계속 작가님들께서 저희 니콘 스쿨, 니콘 이미징 코리아 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자, 오늘 주제는요. 입문하시는 분들, 사진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측광 모드하고 노출의 이해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어느 정도 뭔가 기초 바탕 지식을 좀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제가 오프라인 강좌이든 온라인 강좌이든 이 측광 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게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혼선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측광 모드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물이 왜 안 나올까라는 거죠. 즉, 이 측광 모드에 따라서 우리는 노출 관계가 같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측광 모드를 우리가 촬영하는 장르에 따라서 도대체 어떤 것으로 선택을 해야만 가장 효과적이고 각 작가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작품을 끌고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 번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일단 쭉 중상급 레벨에 계시는 작가님들도요. 혹시 사진에는 작품에는 문제가 없으시지만 혹시 이론적인 체계가 혹시 뭔가 약간 정리가 안 되셨다면 오늘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니콘 카메라의 측광 방식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멀티 패턴 측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 중점 측광, 그 다음에 스팟 측광,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입니다. 제가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미러리스를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DSLR을 쓰시는 작가님들도 거의 이 측광 방식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혼선은 없으실 겁니다. 카메라로 제가 메뉴 체계를 말씀드리고 할 때도 마찬가지 니콘 카메라는 메뉴 체계의 어떤 순번 번호 체계 말고 기본적인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런 배열 단계는 DSLR 카메라, 미러리스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우리 하나씩 보죠. 이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촬영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게 멀티 패턴이 왜 필요한 건지, 중앙부 중점 측광이 왜 또는 스팟을 쓰는 게 가장 좋은 것인지, 이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은 모양새는 스팟 측광하고 같이 모양새 생기고 별이 있는데 이게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은 그렇다면 모양새로 봤을 때는 이 아이콘으로 봤을 때 스팟 측광처럼 작동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풍경 사진 촬영하실 때는 밝은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두운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중간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은 그 빛의 반사체에 대한 무게감이라는 게 있죠. 빛이 많이 닿는 부분은 밝을 거고요. 또 중간 단계 빛이 적게 닿는 부분은 무거울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중심 부분이 가장 밝은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하늘 위쪽이 한 중간 정도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은 제일 무거운 부분이 되겠죠.
이게 눈으로 보셨을 때 분명히 우리는 어두운 곳과 밝은 곳과 그 다음에 그 중간 정도 되는 그 빛의 무게감은 분명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멀티 패턴이라는 거는 전체 이 앵글에 들어오는 그 영역을 평균적으로 측광해서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는 정도의 노출기를 작동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요. 처음에 입문하시는 작가님들께서 이제 관련 정보가 없이 이제 카메라 준비하시고 처음 시작하실 때 잘못 오해하시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멀티 패턴 평균 값을 만들어 주니까 이 중간 부분, 이 어두운 부분, 아주 밝은 부분을 모두 다 평균치로 비슷비슷하게 보기 좋게 만들어 준다라고 잘못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는 건 렌즈로 들어와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시 재조치하지 않은 상태에 렌즈로 들어오는 그 빛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기만 나눠서 별도로, 여기가 중간이라고 하면 여기 하늘 중간 정도에 맞추고 이 밝은 부분을 무게감을 낮추고 어두운 부분을 또 밝기를 올려가지고 모두 다 평준화 시켜주는 게 멀티 패턴 측광은 아니란 얘기죠. 네. 물론 우리 이제 오늘 강의를 듣고 계시는 중상급 레벨에 계시는 작가님들은 이 관계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지만 제가 이걸 왜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입문하시는 작가들이 멀티 패턴, 즉 평균치를 내주니까 모든 것들이 평균치로 어두운 부분도 잘 보여야 되고 너무 밝은 부분은 중간 조금 묵직하게 내려줘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작가님들 계세요. 이제 처음에 입문하실 때 그런 오해들이 간혹 있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멀티 패턴 측광, 즉 평균적으로 이 측광을 갖다가 값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는 전체 이 중간 부분이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지, 밝은 부분이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지, 이 어두운 부분이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앙부 중점 측광을 보겠습니다. 중앙부 중점 측광은요, 이것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중앙부 중점 측광은요, 센서 전면에 중심부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부의 약 20% 정도를 중점적으로 측광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영역을 다 측광을 하기는 하지만 가운데 센서면 가운데 중심 부분을 중점적으로 측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측거점이 이동을 하는 거와 관계없이 그냥 센서의 중앙부면의 정중앙 부분으로 20%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이거 설명드리고 나서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라이브 상태를 보고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검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팟 측광은 보통 이제 이런 경우죠. 제품 사진이라든가 지금 보시는 예시 사진처럼 이런 음식 사진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한 빛을 정확하게 딱 인공 조명도 고정이 되어 있고 작가님들이 원하시는 어느 정도의 노출이 딱 필요한 부분, 이 중에서 핵심 타겟이 있겠죠. 바로 이렇게 음식 사진일 경우에는 이 그릇은 조금 무거워도 큰 의미가 없겠죠. 네, 괜찮죠. 여기 위에 올라있는 음식이 이게 주인공이니까 여기에 정 노출을 정확하게 맞추고 싶으시다 라고 한다면 바로 스팟 측광으로 이 근처에 있는 이 음식 부분을 갖다가 측광을 하면 작가님들이 또 원하시는 정확한 측정치의 노출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네. 보통 중앙부 중점 측광은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 많이 촬영하시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중앙부 중점 측광은 제가 아까 센서 정중앙면 기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측거점이 이동하는 것과 관계없이 측거점은 말 그대로 AF를 잡기 위한 이동이고요. 중앙부 중점 측광은 다른 측광들과 다르게 중앙에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인지는 검증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연장 실내에서 암전된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와 있는 이런 공연자가
스폿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러면 뒤쪽의 배경은 암전된 상태일 겁니다. 이 암전된 상태는 암전된 거고 어차피 그 뒤를 밝히고자 하는 촬영 목적은 아니실 거란 말이죠. 대신 스폿라이트로 껌껌한 상태에서 특정 이 무대 공연자의 얼굴이라든가 몸이라든가 이런 곳에 스폿라이트 조명을 강렬하게 쏘게 되면 다른 상대적인 어두운 곳과 밝은 부분의 차이가 격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다른 일반적인 측광 모드로 했을 때 촬영했을 때 빛이 너무 강렬하게 국소적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하이라이트 즉 화이트월 구멍이 뻥 뚫리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억제해주는 게 바로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입니다.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멀티 패턴 측광은요. 멀티 패턴 측광은 센서 전면을 측광을 합니다. 네, 센서 전면을 측광합니다. 그리고 중앙부 중점 측광은 전면을 측광하지만 중앙 영역입니다. 이건 고정입니다. 자, 멀티 패턴 측광은 센서 전면을 측광해서 어느 정도의 적합한 평균치를 내주는 거고요. 중앙부 중점 측광은 전체를 측광을 하기는 하지만 센서 전면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로 주도적으로 중점적으로 측광을 하고 주변도 같이 포함을 하지만 어쨌든 고정되어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팟 측광은 센서의 약 2% 정도. 그런데 이게 2% 정도라는 것은 바로 측거점이 있는 위치와 관계가 있습니다. 측거점이 있는 위치, 그 위치만 측광을 합니다. 자, 이 텍스트는 한 번은 따로 한번 정독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잠깐만 제가 상황을 지금 말씀드린 상황을 검증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요. 자, 보이실 겁니다. 자, 앞에 보시면 작은 이 강아지 인형의 미니어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지금부터 잘 봐주십시오. 이론적으로 글자로 되어 있는 거, 멀티 패턴 측광, 중앙부 중점 측광, 그 다음에 스팟 측광,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자로 읽는 거하고 눈으로 정확하게 보는 거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었나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작동하나? 라고 깜짝 놀라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잘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화살표 자리 잘 봐주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멀티 패턴 측광이죠. 작가님들께서 노출의 변화를 좀 잘 볼 수 있게 저는 A 모드로 해놨습니다. A 모드로 해놨습니다. 조리개는 조금 더 벌려볼까요? 네. 셔터 스피드가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금만 벌려보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A 모드는 조리개를 작가님들이 직접 결정하시고 적정 노출에 맞게끔 카메라가 셔터 스피드를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자, 감도도 지금 일단 고정으로 해놨습니다. 실내다 보니까 약간 조금 높게 해놨는데 작가님들께서 봐주셔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셔터 스피드입니다. 적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각 측광 방식마다 카메라는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제가 앞에 있는 요 라이트를 스위치를 켜겠습니다. 역광 상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역광 상태를요. 살짝 역광 상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잘 보시면 역광 상태에서 측거점의 위치가 제가 일단 가운데 중앙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셔터 스피드 잘 봐주십시오. 분명히 멀티 패턴 측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센서 전면을 측광을 하면 센서 전면의 평균치를 내준다고 했으니까 측거점의 위치가 바뀌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글자로
텍스트로 읽어놨던 그 내용은 센서 전면을 측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보기 좋은 적정 노출을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극한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조명을 역방향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측거점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만약에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멀티 패턴 측광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으로 전체를 평균으로 낸다는 얘기는 이미 이 AF, 즉 측거점 역할은 AF를 잡는 그 위치 역할이고, 위치를 바꾸더라도 이 400분의 1초라고 잡아놓은 현재 이 상황은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한번 제가 측거점을 위쪽에 조명으로 한번 넣어보죠. 지금 멀티 패턴 측광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보시면 어떠세요? 제가 위치를 어떠신가요? 멀티 패턴 측광이면 전체 평균으로 이게 큰 격차가 없어야 되는데, 다시요? 밝은 부분을 왔더니 다시 조명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최대치네요. 네. 다시 저쪽으로 빠져보죠. 측거점 빨간 점들 보이시죠? 네. 저쪽 무거운 부분으로 쭉 저쪽으로 더 가보죠. 이쪽에 무거운 자리를 한번 가보죠. 갑자기 쓱 밝아지네요.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고 있죠. 자, 이겁니다. 여기서 알고 있는 이 멀티 패턴 측광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들어가겠습니다. 전체를 측광하는 거는 맞습니다. 네, 전체를 측광하는 건 맞는데요. 멀티 패턴 측광은 이렇게 작가님들이 앵글이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측거점의 위치를 바꿔서 주 피사체 타겟에다가 측거점을 맞추고 AF를 잡으시게 되면 전체를 평균으로 내기는 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명한 노출의 변화를 보셨죠? 전체를 평균으로 하지만 측거점, 즉 피사체 AF를 맞추고자 하는 그 목적하고 있는 그 자리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반응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멀티 패턴 측광을 하게 되면 그냥 계속 똑같겠지라고 해서 너무 평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멀티 패턴이 어떻게 보면 멀티 패턴이 상당히 전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능동적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멀티 패턴이 전체를 측광하지만 측거점의 위치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노출계가 작동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시 정중앙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측광 모드를 중앙부 중점 측광으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측거점 제가 정중앙에 놨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중앙부 중점 측광은 센서 전면을 측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센서 중앙에, 즉 앵글 중앙에 약 20% 정도를 더 중점적으로 노출에 반영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보시는 것처럼요, 대략 20%라고 하면 제 화살표 보면 보십시오. 이 중앙 기준으로 대략 이렇게 렌즈, 우리가 보는 거는 화면을 보시는 거는 카메라에서 보실 때는 사각형이지만 렌즈는 동그라미로 안으로 들어온 상태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대략 20% 정도면 이 정도의 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원, 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를 집중적으로 여기에 중점적으로 측광을 합니다. 제가 측거점 위치를 바꿔볼게요. 아까 멀티 패턴 측광에서는 조명 위치로 갈 때하고 조명에서 빠져나올 때하고 분명히 반응도가 달랐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측거점 위치 바뀌는 거 보이시죠? 대략 요
16등분 돼 있는 박스 요 안에 있는 4개 그 정도쯤이에요. 그 정도쯤 안에 몰려 있습니다.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측강을 합니다. 제가 중앙에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평가 부분, 즉 중앙부 중점 측광을 할 때 중점적으로 하는 중앙 20% 영역을 바깥으로 제가 벗어나 보겠습니다. 요 정도부터 아마 벗어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벗어납니다. 네, 이쪽으로 더 어두운 자리로 내려가 보죠. 자, 이게 역광인 상태니까 전체가 지금 다 이렇게 보세요.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노출은 어떻습니까? 어떤가요? 멀티 패턴 측광과 다르게 거의 지금 이쪽에 있는 셔터 스피드는 거의 변동이 없죠. 왜냐하면 요 20% 안에 얘가 계속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측거점이 이동, 멀티 패턴 측광은 측거점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분명히 노출계가 변하고 있는데 중앙부 중점 측광은 측거점과 관계없이 무조건 요 안에 20%만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잠깐 상황을 한번 볼게요. 미리 예시를 보여드리죠. 만약에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요. 지금 이 정도면요. 이게 앵글 자체에서 들어오는 게 정중앙이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대략 20% 여길 거란 얘기죠. 네. AF는요. AF는 인물이니까 눈 쪽에다 삐릭 하고 맞추겠죠. 그런데 인물일 때 중앙부 중점 측광을 많이 권해드립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 중점 측광은요. 측거점과 관계없이 센서의 중앙부에 고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측광을 하게 돼요. 이쪽으로 눈 쪽으로 움직여서 AF를 삐릭 하고 맞춘다고 하더라도 초점은 여기에 맞지만 측광은 이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중앙부 중점 측광의 특성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시 측거점을 중앙으로 회귀시켜 놓고요. 스팟 측광. 자, 갑자기 바뀌었네요. 자, 스팟 측광은 전체 센서면의 대략 2% 정도입니다. 스팟 측광은요. 측거점 이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측거점 이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네. 측거점을 바꿔볼게요. 조명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명 안으로 들어갔더니 바로 요 지금 대략 2% 정도면요. 요 측거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AF 영역 딱 요 박스 요 정도만큼 면적일 거예요.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나가 볼게요. 뭔지 아시겠죠? 이게 스팟 측광이에요. 스팟 측광은 거의 측거점 위치가 있는 곳에 국소적인 부분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요. 다시 조명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스팟 측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만약에 처음에 입문하시는 작가님들께서 많이 오해하고 결과물이 하고 물음표가 생기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이냐면 일출 사진과 일몰 사진을 담게 됩니다. 일출과 일몰 사진. 간단하게 예시 사진 잠깐 볼까요? 네. 일출, 일몰 사진을 담을 때 스팟 측광으로 만약에 태양을 또렷하게 만들고 싶으세요. 그래서 태양 근처에다가 스팟 측광으로 AF는 다른 쪽에다 잡는다라고 하더라도요. 스팟 측광은 측거점이 있는 위치에 관계하다 보니까 태양을 또렷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쪽 안으로 측거점을 만약에 이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태양은 또렷하게 나오겠죠. 태양은 또렷하게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한테 노출을 막히고 또는 M모드에서 인디케이터의 가운데 기준점으로 왔다라고 하면요. 이 주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런 상황일 거예요. 네. 우리 강의에 참여해 주시는 중상급 레벨의 모든 작가님들, 네. 이 상황은 이해가 되시지만 이 부분이 처음에 입문하시는 작가님들이 가장 혼선이 생기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태양을 또렷하게 만들고 주변에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 광학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특별한 조치 없이 태양도 또렷하고 주변도 다 나오게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별도의 추가적인 장치 없이는요. 네. 그래서 여기다 두면 여기가 까매지니까 여기다가 두면 주변에다가 노출을 또 맞추면 태양이 부스러져요. 그렇죠? 태양에다 맞추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주변이 다 새카맣게 죽고요. 정리되셨죠? 그래서 태양도 살리고 주변도 살리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바로 노출차가 있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가려주는 그라데이션 필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게 광학적인 조치이죠. 현장에서 무겁게 어둡게 태양을 기준으로 노출을 맞춰놓고 촬영해 갖고 오셔가지고 안부를 끌어올리는 거하고 아예 현장에서 원초적인 파일 자체가 이렇게 노출차를 극복해서 원판으로 담아 놓는 거하고의 화질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라데이션 필터처럼 노출과 상하의 노출차를 극복해주는 무엇인가 렌즈 앞에 광학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어야만 원하시는 결과물이 만족스럽게 나오시는 겁니다. 자, 카메라 다시 이 상태로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스팟 측광입니다. 다시 나오니까 이렇게 됐죠. 네. 정리되셨나요? 이게 멀티 패턴 측광, 중앙 구중점 측광, 그 다음에 스팟 측광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한번 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양은 스팟 측광하고 비슷한데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으로 가겠습니다. 작가님들 지금 제가 측거점을 계속 바꿀 겁니다. 어떠신가요? 분명히 모양새는 스팟 측광이니까 스팟 측광에 있는 것처럼 측거점에 국소적으로 반응할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조명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도 변화가 없네요. 나오든 들어가든 변화가 없네요. 네, 나오든 들어가든 변화가 없네요. 이거 아까 가만히 보니까요. 중앙부중점 측광하고 비슷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건 두 가지는 다시 또 비교해 드릴게요. 네,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전된 상태에서 공연자가 있고 공연 그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게 되면 화이트홀이 생기지 않도록 하이라이트가 생기지 않도록 노출을 맞춰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수한 경우 그런 무대 사진 같은 경우에 좀 국한되어 있는 그런 촬영에서 쓰시면 되겠죠. 보통 무대 촬영할 때 이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이 없는 카메라들은 스팟 측광으로 하시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하이라이트, 즉 화이트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니콘 카메라 쓸 때의 측광 방식 중에 이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은요. 육안으로 눈으로 확인했을 때 우리 사람 눈으로 이게 날아가겠다 안 날아가겠다 노출 오버가 되겠다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눈은 오묘하지만 완벽하게 눈으로 계측이 안 됩니다. 그거를 카메라가 정확하게 하이라이트가 생기지 않도록 잡아주는
특수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리고 다시 한번 검증. 네. 자, 됐습니다. 네. 자, 작가님들 지금 우리 되게 쉽게 간단하게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제가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드렸더니 뭔가 갑자기 기존에 알고 계셨던 정리했던 멀티 패턴 중앙 구중점 스팟 하이라이트 중점 추강이 막 혼선이 생기셨나요? 그런 경우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하나씩 정리해 보죠. 이 텍스트는 나중에 이제 이 자료에 있는 텍스트는 나중에 고민하기로 하고요. 자,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멀티 패턴 측광은요. 멀티 패턴 측광은 센서 전면을 측광해서 적정한 평균 값을 내어주긴 하지만 측거점의 위치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노출계가 바뀐다라는 거 하나 알고 계셔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멀티 패턴 측광은 그냥 평균치로 내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스팟으로 꼭 하면 원하는 방향이 될까라는 것보다 아까 검증해서 보셨던 것처럼 멀티 패턴 측광은 전체를 하지만 측거점을 위치를 이동하시게 되면 능동적으로 작가님이 원하시는 방향 쪽에다가 더 중점적으로 거기에 노출을 반영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멀티 패턴 측광이니까 어떤 특정 그 위치에 여기가 평균 값이니까 원하는 노출을 못 잡아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멀티 패턴은 측거점이 위치하는 곳, 초점을 맞출 때 그게 목표 타겟이니까요. 네. 그거를 정확하게 평가해주고 전체도 어느 정도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측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멀티 패턴 측광. 중앙구중점 측광 두 번째입니다. 중앙구중점 측광은 측거점의 위치와 관계가 없이 측거점은 말 그대로 AF를 잡습니다. AF를 잡는 역할이고요. 중앙구중점 측광은 센서 가운데 중심부를 기준으로 동그랗게 20% 정도쯤 됩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측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심구도라고 하죠. 인물을 찍기 위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인물을 옮겨놓고 여백을 많이 만들어서 그쪽으로 아예 카메라를 고정시켜놓고 옆으로 측거점에서 AF를 삐릭 잡아도 측광은 요 가운데 인물이 벗어나 있는, 인물이 들어와 있지 않은 가운데 중앙을 측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고민하셔야 돼요. 인물 사진일 때 무조건 중앙구중점이라고 정해놓으시면 원하시는 결과물이 안 나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원하는 노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팟 측광. 이 스팟 측광은 측거점 위치에 반응합니다. 측거점이 있는 위치 AF도 잡고요. 노출을 잡는 그곳에 반응을 합니다. 네. 전체 센서면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소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그 위치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측광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작가님이 원하시는 노출을 얻고 싶으세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인 스팟 측광을 조금 잘못 사용하시게 되면 원하지 않는 과노출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인물 사진입니다. 인물 사진을 촬영하실 때 우리 보통 어디다가 AF를 맞추죠? 대부분 눈에다가 맞추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눈동자가 까맣고요. 클로즈업이야. 아주 가깝게 클로즈업 사진하고 가정해보죠. 인물은 대부분 눈에다가 삐릭 하고 하겠죠. 네. 그러면 스팟 측광이면 얼굴을 가깝게 이만하게 꽉 들어차게 만약에 찍게 되면 눈동자에다 갖다 대면 눈동자는 옆에 있는 흰자 부분이 아니라 까만 눈동자는 어둡다라고 카메라는 판단하게 돼요.
그러니까 AF는 눈에 정확하게 들어가지는 모르겠지만 측광은 스팟 측광의 눈동자에다가 클로즈를 맞출 때는 어두우니까 카메라 입장에서는 이게 눈동자인지 모르고 그거를 비추로 보는 거죠. 물론 미러리스에 우리 얼굴 인식기능으로 장면 인식할 때는 눈동자 모양새를 장면 인식으로 추적을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측광은 AF는 눈동자라고 알고 추적하지만 측광은 말 그대로 빛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눈동자이지만 검은 어두운 환경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은 측거점 위치와 관계없이 앵글 안에 들어온 상태와 뭔가 빛이 있으면 무조건 화이트홀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측광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로 분리하면 멀티 패턴 측광 하고요. 스팟 측광. 멀티 패턴과 스팟 측광은 측거점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중앙부중점 측광과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은 측거점이 이동하는 것과 별개로 정해져 있는 메커니즘이 따로 있습니다. 중앙부중점 측광은 센서의 중앙부에 가운데 20% 정도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은 전체 면인데 그 어느 구석이라도 조명이 뭔가 하얗게 날아가는 하이라이트가 생길 게 있다면 걔를 무조건 화이트홀, 즉 하이라이트가 생기지 않도록 죽여주는 그런 측광 방식입니다. 정리되셨죠? 바로 이게 측광 방식의 네 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멀티 패턴 측광, 중앙부 중점 측광, 스팟 측광,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이 어떤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직관적으로 촬영하기 전에 뒤쪽에 모니터 화면이나 전자식 뷰파인더를 통해서 라이브 상태로 직관적으로 촬영 전에 노출 정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으시겠습니다만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눈으로 또 보여지는 거하고 촬영된 결과물에 화이트홀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특수한 촬영 환경에 맞게끔 이런 기술적인 메커니즘에 조금 의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멀티 패턴 측광이에요. 멀티 패턴 측광이 입문자가 쓰고 스팟 측광은 전문가가 쓰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각 목적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스팟 측광으로 많이 쓰시는 작가님들은 노출 변화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측광 일치를 조금 잘 선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풍경사진 촬영할 때 스팟 측광을 하면 원하시는 부분에 거기는 노출이 잘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밸런스가 조금 붕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중앙부 중점 측광은 인물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부 중점 측광은 측거점의 위치와 관계없이 센서의 중앙부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인물의 위치, 중앙에 있는지 측면으로 옆으로 빠져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고민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어떤 부분인지 우리 한번 앞에 제가 카메라 화면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 네 가지의 측광 방식에 실제로 작동되는 작동 메커니즘을 보여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촬영 예시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어떤 게 적합한지 예시로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대략 이 정도가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기준이 아닐까요? 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멀티 패턴으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어쨌든 촬영하시는 작가님들마다 선호도는 다 다르실 거고 촬영 방법도 다 다르실 거예요. 대신 오늘 강조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멀티 패턴 측광, 중앙부 중점 측광, 스팟 측광,
하이라이트 중점 측강을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기술적인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갖고 계셨을 오해, 잘못 이해하고 계셨던 부분을 좀 바로잡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멀티 패턴 측강을 하면 실제로 이렇게 안 나옵니다. 네, 이렇게 태양도 뚜렷하고요, 주변도 어느 정도 살리려면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라데이션 필터를 끼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잠깐만 상황을 보죠.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바로 그라데이션 필터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 얼굴을 싹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보이시죠? 네,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라데이션 필터,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형은 고정이지만 사각은 좀 유리한 부분이 뭐냐면, 크레들에다가 끼워서 위아래로 노출 단계를 조금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태양이 밝게 빛나는 쪽 부분을 어느 정도 중화시켜 주셔야만 아래쪽으로 보여지는 풍경하고 태양도 어느 정도 모양새를 이렇게 잡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이런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라데이션 필터를 끼우지 않고요, 이 중간 영역쯤에다가 노출을 고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태양을 또렷하게 잡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태양을 또렷하게 잡으실 거면요, 태양이 또렷하게 나오면 이 아래는 다 새카맣게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 태양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 할 경우에는 멀티 패턴이 아무래도 좀 무난하시겠죠. 물론 여기에 이런 디테일이 붕괴되지 않도록 선명하게 여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상징물에 대한 타겟, 즉 피사체, 목적의 주제 피사체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스팟 측강을 쓰셔도 좋죠. 대신 이쪽이 얘가 주제인데 만약에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측거점을 이동해서 이쪽에다 AF를 삐릭 맞출 때 중앙부중점이라면 이쪽 가운데 중앙 영역을 측광을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노출 단계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한쪽으로 이렇게 편심 구도인 주제가 많이 벗어나 있다면 멀티 패턴 측광으로 하시거나 스팟 측광으로 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중점 측광에 대한 부분에 그런 특성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밝은 영역, 중간, 어두운 영역 멀티 패턴으로 하시면 무난하게 작가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을 결정하실 수가 있겠죠. 입문하시는 작가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바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멀티 패턴 평균으로 만들어지면 중간 어두운 거, 밝은 거를 너무 밝은 거를 좀 죽여주고 너무 어두운 걸 살려주고 이런 거는 광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입문하시는 작가님들께서 그래도 그라데이션 필터 없이 어느 정도 노출 단계를 좀 중화시켜 주고 싶으시다면 니콘 카메라에는 액티브 D 라이팅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이 액티브 D 라이팅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시면 어느 정도 또 스냅 사진 같은 경우에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물 사진입니다. 중앙부중점 측광, 측거점은 눈 쪽에다가 삐릭, 여기다가 삐릭 하고 가운데 중앙부는 이쪽 부분, 측거점은 이쪽으로 가 있더라도요, 측광은 여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쪽의 빛이나 이쪽 손 쪽의 빛이나 거의 큰 격차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중앙부중점 측광으로 하셔도 좋고요, 멀티 패턴 측광을 하셔도 괜찮겠네요. 대신 조심하셔야 될 게, 만약에 지금 보시면 눈을 아래 지그시 감고 있잖아요. 그러면 눈에다가 AF를 결국에는 의뢰의 우리는 이쪽에다가 AF를 맞추려고 할 거예요. 여기에 네모난 부분을 딱 두면 다른 데보다 어떻습니까? 머리도 이렇게 노란색이고 피부톤도 노랗고 밝아요. 그런데 요 자리만 어둡잖아요. 여기다 측광을 하시게 되면 요 눈 부분에 대한 메이크업한 눈 부분은 적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맞춰서 노출을 맞춰주다 보니까 주변은 되게 밝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팟 측광을 할 때 스팟 측광이 가장 전문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물론 스팟 측광이 가장
숙련되신 분들은 원하시는 타겟을 정하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그런데 입문하시는 작가님들은 스팟 측강이어야만 한다는 그런 어느 틀 안에 딱 고정되어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중앙부 중점이면 여기에요. 여기. 그런데 측거점은 삐릭 여기다 맞추겠죠. 그런데 중앙부 중점이면 여기를 맞추니까 노출은 조금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라면 이거보다는 멀티 패턴이 좋겠죠. 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멀티 패턴이 많이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멀티 패턴이 그냥 평이한 게 아니라 측거점의 위치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가운데 중앙에 있네요. 네. 주변이 되게 밝죠.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연출되어 있는 이런 사진 찍을 때 주변에 밝은 부분이 너무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운데 모델도 중심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앙부 중점 측강이 가장 어울리는 측강 방식이 되겠네요. 이렇게 피사체의 위치와 구도와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중앙에 있네요. 옆으로 틀어져 있는 주제가 옆으로 돌아가 있지 않다면 중앙부 중점 측강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쾌적한 측강 방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주변이 암전된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촬영들 많이 하시죠. 네. 제품 사진 촬영하실 때는 전체적인 밸런스보다는 이쪽에 있는 이 상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노출이 날아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노출 과다가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잘 맞춰줄 수 있도록 이런 경우에는 제품 사진을 촬영하실 때는 스팟 측광이 가장 적합한 측광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물은 어쨌든 부재입니다. 주제는 이 바로 주얼리 이런 보석류들이겠죠. 그러니까 측거점도 그 위치에 있을 거고요.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주 타겟의 목표치니까 스팟 측광을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달 사진, 요거는 다중 노출을 촬영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달을 정확하게 이렇게 분화구까지 또렷하게 할 때는 달에다가 삐릭하면서 스팟 측광으로 달에다 맞추면 이런 어두운 환경에서 다른 곳에 맞추시게 되면 달이 그냥 이 분화구도 없이 하얗게 나오겠죠. 이런 경우에는 또 스팟 측광이 어울리겠죠. 빛이 역광으로 아까처럼 확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렬한 빛이 모델의 얼굴 쪽으로 확 그대로 쏘고 와요. 이런 경우에 여기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카메라 뷰파인더, 전자식 뷰파인더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칫 결과물 나중에 다시 2차적으로 니콘 캡처 NX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후보정 프로그램을 딱 보시게 되면 노출 조정을 잘못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여기 어깨선, 요 이마선 이런 데들이 하얗게 다 뻥 뚫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하이라이트 중점 측강을 쓰시게 되면 화이트홀, 즉 하이라이트가 생기지 않도록 억제시켜 줍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그러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런 경우라면 작가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가 밝습니다. 반대로 역방향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 인물은 어슴푸레하게 보이죠. 만약에 인물에다가 노출을 맞추게 되면 이쪽 하늘은 어떻게 되죠? 여기는 여기대로 두고 인물은 인물대로 살릴 수는 없습니다. 광학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인물도 디테일하게 나오는 거는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도움을 통해서 카메라 내장이 되어 있는 액티비티 라이팅을 쓰시면 어느 정도 중화가 되고 커버가 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요. 우리가 광학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원초적인 광학적 기준은 여기가 밝은데 이렇게 거꾸로 빛이 역으로 들어오는데 인물이 적당하게 잘 나오고 디테일하고 인물도 밝고 여기는 이 정도 되게끔 똑같이 밸런스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광학적으로 하는 방법은 인물에다가
플래시를 비춰주시거나 다른 외부 인공 조명을 반대로 또 쏘아 주셔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멀티 패턴, 이거는 뭐 국소적인 조명이 쏘는 게 아니니까 하이라이터, 중점, 측광은 빼고요. 멀티 패턴, 중앙부 중점, 스팟, 이 중에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이게 정답이 있을까요? AF는 어차피 이 상태면 인물에다가 삐릭 하겠죠. 인물에다가 삐릭 하겠죠.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는 얼굴 인식이나 눈 인식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냥 싱글 포인트로 AF로 삐릭 하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멀티 패턴 측광을 하게 되면요. 가운데 정중앙에 있습니다. 거의 중앙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AF 있는 위치, 멀티 패턴은 측거점이 있는 위치와 같이 연동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대략 이 정도쯤 연출이 될 겁니다. 중앙부 중점 측광도 가운데 중심 부분을 측광한다고 했으니까 인물이 거의 중앙에 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멀티 패턴과 중앙부 중점 측광이 거의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인물이 이쪽으로 편중돼서 치우쳐져 있다면 인물은 여기 있고 중앙 부분에 이 부분의 영역을 측광하게 되니까 좀 다른 경우겠지만 중앙에 있으니까 멀티 패턴 측광이나 중앙부 중점 측광이나 큰 별반 격차가 없을 거예요. 자, 스팟 측광으로요. AF도 삐릭 잡고 바로 여기다 댔어요. 그러면 인물은 지금 이 상황보다 더 밝게 나오겠죠. 국소적인 바로 이 부분만 측광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인물은 디테일하게 눈, 코, 입, 목선, 턱선, 옷 색깔, 주름 라인 다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인물이 밝아지면 이쪽 뒤에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하얗게 다 날아가겠죠. 한 이 정도쯤은요. 여기랑 여기는 하얗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남아있겠네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팟 측광이라 해서 여기다 맞추면 여기가 잘 나오는 건 맞는데 이 빛은 여기를 밝히는 것만큼 그 올라가는 것만큼 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팟 측광이 입문하시는 분들이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스팟 여기다 맞추면 여기 잘 나오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잘 나와주겠지가 아니라 이게 노출을 밝게 만들어주는 것만큼 똑같이 이 부분도 그만큼의 양이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거의 정리 단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측광 방식을 말씀드렸어요. 멀티 패턴 측광, 중앙부 중점 측광, 스팟,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 중점 측광입니다. 자, 노출 관계 보죠. 일단 오늘은 입문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사진을 촬영을 정확하게 출발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측광 방식에 오해가 없이 정확한 메커니즘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출발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측광 방식이랑 노출 관계되죠. 기본적으로 노출의 3요소 뭐 있죠? 셔터 스피드, 그 다음에 조리개, 그 다음에 감도 있겠습니다. 네. 자, 노출의 3요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죠. 카메라가 조작할 수 있는 노출의 3요소, 사진을 밝고 어둡게 만들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 즉 셔터를 빨리 닫으니까 사진이 어두워질 거고요. 셔터를 천천히 닫게 되면 그만큼 빛이 계속 들어와서 노광이 되니까 사진이 밝아지겠죠. 두 번째, 조리개입니다. 조리개. 조리개를 조이느냐, 조리개를 벌리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겁니다. 이 상태에서 보이실 겁니다. 네, 잘 보시면, 자, 조리개가 조인 상태에서 슬슬 한번 벌려볼게요. 이렇게요. 렌즈 속 안에는 이렇게 조리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리개를 개방하게 되면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진이 밝아질 거고요. 이렇게 조리개를 조이게 되면 빛이 적게 들어오니까 사진이 어두워지겠죠. 물론 셔터 스피드 하고요. 조리개 값이 노출에도 관계가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반응은
나중에 차후에 조금 더 이제 레벨 단계를 높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개를 개방하거나 조이거나 또 셔터피를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바로 이런 구조가 되겠죠. 조리개를 개방하면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밝아지겠죠. 조리개를 조이면 빛이 적게 들어오니까 어두워지고요. 셔터 스피드가 느려지면 그만큼 천천히 닫히게 되면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밝아질 거고요. 셔터 스피드가 빨라지면 빨리 닫으니까 어두워지겠죠. 이런 상호관계입니다. 이렇게 짝을 만들 건지, 이렇게 짝을 만들 건지, 이렇게 짝을 만들 건지는 이제 적정 노출을 위해서 각 작가님이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ISO 감도가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 감도, 이 세 가지입니다. 예전에 필름 카메라는 필름의 아예 감도, 즉 이 민감도, 감광 속도인 바로 이 민감도가 필름에 정해져 있지만 디지털 카메라는 큰 영역의 폭을 디지털로 직접 작가님들이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노출이 과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ISO 감도를 높이게 되면 적정 노출을 얻으실 수가 있죠. 단! 보시는 것처럼 감도를 올리시게 되면 노이즈에 취약하다라는 부분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변화에 따른 그런 현상을 이해를 잠깐 해보죠. 자, 셔터 스피드가 달리고 있는 사람을 촬영했을 때 움직임이 계속 셔터가 느려지면 그 시간만큼을 카메라는 셔터가 열린 상태로 센서에 녹아내서 기록을 할 테니까요. 짧게 셔터가 빠르게 되면 달리는 사람이 정지된 상태로 딱 잡힐 겁니다. 그러다가 셔터 스피드가 일정 그 값 밑으로 천천히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이 같이 담기게 되죠. 자, 조리개 조였을 때하고 벌렸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순히 노출 관계뿐만이 아니라 셔터 스피드는 노출도 노출이지만 움직임의 이렇게 상황이 바뀐다라는 것 또 하나, 그 다음에 조리개는 노출과도 관계가 있지만 조리개를 많이 개방하면 초점 심도, 즉 포커스 아웃이 되는 정도가 과다해지기 때문에 뒤쪽이 이렇게 배경 정리가 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조리개가 조금씩 조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리개를 많이 조이시면 심도가 깊어지고 조리개를 개방하면 심도가 얕아진다라는 그런 관계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과연 우리 이제 이런 촬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노출이라는 거는 과연 그렇다면 정답이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오늘은 정답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답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누구도 아무도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가장 좋은 걸까요? 멀티 패턴 측광, 중앙부 중점 측광, 스파 측광, 하이라이트 중점 측광을 각 작가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각 카메라 갖고 있는 메커니즘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각 작가님의 목적대로 촬영 결과물을 만드시는 게 그게 각 작가님의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게 정답일까요? 태양을 또렷하게 이게 정답일까요? 전체적인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는 게 이게 정답일까요? 이렇게 찍어서 밝게 하지만 이런 분위기, 어두운 환경이지만 일출 때 어둡지만 이렇게 옆에 있는 좌우의 풀숲을 이런 싱그러움을 만약에 표현하고 싶으신 게 만약에 촬영 작가님의 목적이시라면 이게 정답인 거죠. 네.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작가님은 이런 상황이 정답인 거고요.
전체적인 이런 묵직하고 뭔가 무게감 있고 중후한 느낌과 이런 태양을 또렷하게 나타내고 싶은 게 촬영 작가님의 목적이었다면 그러면 이게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각 작가님만이 갖고 있는 각 작가님만의 예술적인 철학의 방향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됐다면 만약에 아직 익숙치 않은 입문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렇게 찍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나왔다면 뭔가 방향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목적하는 게 이거였다면 그러면 네, 이게 맞는 거죠. 네, 작가의 의도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싶으셨다면 그렇게 하고 싶으셨고 그렇게 사진이 나왔다면 그러면 멋진 작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싶으셨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것 또한 멋진 작품인 거고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전체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노출이 밝은 사진, 그 다음에 적정하게 밸런스, 좀 무거운 사진. 이거는 그 누구도 어떤 작가님이 A라는 작가님, B라는 작가님, C라는 작가님이 각 작가님마다 방향성이 다르고 선호하시는 방향이 분명히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님의 목적화되는 대로 이렇게 결과물이 밝게 밸런스 있게 무겁게 나왔다면 그건 모두 다 존중받아야 되는 멋진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오늘 핵심은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출을 어떻게 하고 이 측광 방식이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실패 없이 빠르게 얻어내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메커니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기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쭉 계속 연속해서 달려왔고요. 잠깐 우리 광고 잠깐 보시고 그리고 전체로 다른 오늘 쭉 말씀드린 측광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명확하게 뭔가 더 필요하시다면 광고 나가는 도중에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륨으로 대답해 마포대교 위로 번지는 불 전설처럼 물 윌 건너는 중 Whoa, oh, oh. We don't give a what, we don't give a what about the rule 바퀴 달린 좁은 감성의 시작은 나의 손끝으로부터. Feel the emotion. 니콘 제뎁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강의에 또 그 과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리면 멀티 패턴 측광은 전체를 측광하니까 너무 평이할 것이다 라고 해서 다른 어떤 그 특정되어 있는 스팟 측광도 좋습니다만 조금 어렵습니다. 위치를 맞추기가 원하는 적정을. 그래서 멀티 패턴 측광을 쓰시게 되면 아까 결과물을 제가 직접 보여드린 것처럼 측거점의 위치를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네, 전체를 평가하지만 측거점이 있는 곳은 분명히 주제이겠지라고 판단해서 카메라가 그쪽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노출을 맞춰주게 됩니다. 중앙부중점 측광은 측거점이 이동하더라도 가운데 중앙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써서 잘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팟 측광 같은 경우에는
측거점이 이동하는 그 위치 그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국소적인 부분에 노출을 맞출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들이 미세하게 면밀한 검토를 하는 그런 피사체일 때는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지만 아까 자칫 잘못하면 방향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물 사진인데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눈썹 그 여성 모델의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면 그 부분이 까맣다 보니까 더 가깝게 가다 보면 클로즈업하게 되면 이 측거점이 있는 전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적정으로 만들어 버리면 다른 부분이 너무 노출 과다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이라이트 중점 축강을 어두운 암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연장에서 스폿라이트 있을 때 그럴 때 아주 좋습니다. 강렬한 조명이 역으로 들어올 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네, 하이라이트 중점 축강을 쓰시는 게 조금 유리하실 겁니다. 네, 아마 이제 오늘 강의 드린 것 중에 멀티 패턴 측광이 전체적으로 평이하지 않다라는 거 하나 검증해 드렸고요. 스팟 측광이 면밀하게 조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조금 조심해서 선별적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우리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제 이번 새로 바뀌는 이 시스템부터는 단계별로 계속 이렇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올라가면서 레벨을 갖춰갈 수 있도록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